지금 12시가 넘어서 우리나라 모든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둘 다 거래가 멈춰진 상태이며 저는 이걸 보고 증시에도 점심시간이 있나 착각할 정도로 12시가 지나자마자 모든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시장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게 단순 폭락장을 넘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는데 오늘 증시가 정말 무섭게 무너졌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도 5% 이상 빠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환율이 12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지금 투매 비슷하게 그냥 시장가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코스피 종목, 코스닥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종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하락률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25%, 20% 넘는 종목이 지금 거의 19%부터 보면은 70개 정도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며 코스닥 종목은 실적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진짜 저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코스피 종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될 때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도 키움증권을 이용하지만 키움증권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될수록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키움증권이 무조건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키움증권이 사면은 개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수급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 떨어질 때도 키움증권 쪽에서 2월 21일부터 그냥 하루 빼고선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를 보시면 10조 5천억에서 8조 5천억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월 17일 내역인데 3월 17일 날 보시면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3,500억이 나오고 오늘도 1,700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반대 매매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급에 대해서는 매일 장 끝나고 말씀드리고 있고 거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맨날 말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급 자체가 안 좋은 수급으로 너무 누적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삼성전자가 신고가도 찍었고 나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코스피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닥도 분위기를 맞춰서 따라가긴 했지만 누적돼 있는 수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승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의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으며 대차장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누적된 안 좋은 수급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랑 해외적인 악재들이 겹쳐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수급입니다. 아무리 나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싼그리 매수로 전부 다 쓸어 담는다면 무조건 싸게 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읽기 어려운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신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신용잔고가 그래도 많이 줄긴 했고 오늘도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수록 바닥이 다가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똑같이 외국인의 수급과 똑같이만 대응을 해주시고 키움증권까지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저점에 매수에 성공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증시가 무한적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저는 이 시장이 정말 무서웠는데 3월 13일 이 폭락장에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을 고르라면 3월 13일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코스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13%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강력하게 달고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반등세를 유지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이 3월 13일 시장이 가장 무서웠지만 지금은 현재까지는 오늘 시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까지 갭상승이 떴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순위를 따진다면은 오늘 시장이 1위, 그리고 3월 13일이 2위, 그리고 어제 시장이 3위. 그 외 다른 시장은 별로 무섭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과 어제 그리고 3월 13일 정말 무서운 시장이 3번이나 떴습니다. 어제 무서웠던 이유는 지수가 그냥 상승해서 마이너스 6%까지 아무 힘도 없이 빠졌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고, 오늘 시장은 갭상승이 나왔음에도 그 갭상승을 전부 다 잡아먹고 사실상 지금은 마이너스 11%가 빠진 겁니다. 이 시장은 미국 지수가 10% 떨어져서 갭 하락이라도 떴지 지금은 갭 상승해서 장대 음봉이 가장 큽니다. 최근 들어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장대 음봉의 크기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2%에 시작해서 8%, 이게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미국 증시가 끝나고 선물지수가 완전히 반등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그 선물지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선물지수는 상승한다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급을 보고선 잡아야 됩니다. 물론 선물지수가 받쳐줘야지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다 같이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단순히 선물이 상승한다고 외국인 수급도 체크 안 하고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에 대한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초가에 삼성전자가 1.7%,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2.3%,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가 12시 5분에도 8.3%, 12시 코스피도 8.1%, 저도 오늘 반등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갭상승 할 때부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도 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시작하자마자 뜨긴 했지만 순매도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순매도가 엄청나게 뜨더니 이게 9시 1분 수급인데 거래원을 보시면은 9시 1분 32초에서 골드만이랑 유비에서 한 26만 주 정도 들어왔지만 매도세가 더 강했습니다. 모건이랑 골드만에서 합쳐가지고 56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선 바로 매도했습니다. 반등을 기대하고 있긴 했지만 어차피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심각한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환율도 미국 선물 지수처럼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폭락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조건들이 맞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지, 지금은 아무리 저가 매수가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환율을 보고선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상위 종목에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다 할 거 없이 LG화학이 14%,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13일에서도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종가가 보합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14%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4%,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지수 반등으로 이 종목들도 갭상승이 2%가 나왔으며 LG화학도 갭상승이 1.6%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초대형주가 하루 만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킷이 걸리고 20분이 지나서 동시호가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동시호가에도 많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앤세일 종목이 그동안 못 봤던 가격들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몇 퍼 싸게 사겠다고 들어가서 하루하루 불안할 바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조건들이 맞을 때만 들어가거나 당분간은 현금화를 유지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